이태원 참사 국조특위가 오늘 여야 합동으로 첫 번째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참사 당일 닥터카 탑승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처에 목소리를 그동안 높여왔었죠. 자, 지난달 국회에서의 발언과 닥터카 탑승 논란 관련 입장을 연달아서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의료 지원을 다 투입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인데 의료진조차 진입을 못한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생명 놓친 건 아닙니까?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디메팀과 같이 움직이면서 그 현장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판단하에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경기팀은 나중에 호출을 받고 추후 수습하는 반으로 들어간 것이가 되겠습니다. 자, 신현영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은 이제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디메팀이랑 이제 같이 움직였고, 자, 디메팀은 나중에 호출을 받고 추후 수습하는 반으로 들어갔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저희 이제 취재진이 이 명지 당시 이제 출동했던 신 의원이 탑승한 닥터카가 출동한 명지병원의 그 명단을 확인해 봤더니 응급의료팀의 신 의원의 이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신현영 의원의 문제가 그 당시에 갑질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그 디메차에 타면 안 되는 거였는데 거기에 굳이 본인의 아파트 앞까지 오게 해서 타고 그것도 남편까지 같이 탑승을 해서 4분 골든타임을 주장했던 신현영 의원의 말과는 달리 10분에서 20분 정도 늦었다. 근데 이 문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해결을 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해서 해명 인터뷰를 하면서 오히려 더 거짓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지금 방금 인터뷰도 자료하면서 보셨겠지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팀에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급의료팀에는 이름이 없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서 응급구조를 그럼 정말 열심히 했느냐. 진정성을 가지고 했느냐라고 본다면 15분 정도만 현장에 머물렀다가 복지부 장관 차를 타고 국립의료원 가서 브리핑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남편까지 동승을 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올라온 것이 뭐냐면 신현영 의원의 SNS에 본인이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 같은 응급구조 활동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하나의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신현영 의원과 그 남편과의 이런 시나리오에 의한 행보가 아니었는가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신현영 의원이 뭐 자기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치인이 아니라 의료팀으로서 활동했다라는 그 자체가 그 진정성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상황에서 뭐 국조를 갖다가 지금 국조의원도 사퇴했는데요. 그 사퇴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신 의원이 결국에는 자신의 의정 활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의정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출동하는 닥터카를 본인의 집 앞으로 돌리는 어떻게 보면은 응급의료차를 지연시키는 자 그런 행동을 했다. 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뭐 지적하신 부분 중에 타당한 부분이 꽤 있긴 합니다. 말하자면 어쨌든 뭐 좀 더 긴급하게 출동해서 좀 더 꼭 필요한 인력이 가야 하는 현장에 국회의원이 탑승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약간의 이제 신현영 의원의 좀 의혹이 가행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로 긴급하게 10시 20분 상황에서 11시 이렇게 출동한 게 아니라 이제 2차 팀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출동 시간도 사실은 새벽을 넘긴 1시경이었고요. 그리고 또 같은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에 출동했던 다른 이 구조차하고의 어떤 시간 간격으로 보면 한 8분 간격 정도 이런 차이가 있는데 뭐 분당하고 비교하는 거나 이러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 20분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지나치게 조금 가장된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국회의원의
활동으로서 기존에 자기가 소속돼 있던 명지병원에 한 일원으로 이렇게 참여하고자 했던 이런 나름의 진정성 그리고 그 현장에 갔던 마음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본인은 이 부분에서 사과하고 또 국조위원회 적극적인 사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여당에서 이걸 너무 지나치게 좀 공격을 하고 이런 부분을 뭐 호기를 잡은 것처럼 마치 뭐 국회의원 사퇴까지 요구하는 거는 신행현 의원도 가유불급이지만 여당도 가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과유불급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드는 의문점 중 하나가 당시에 그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 현장에 가고 싶어 하는 의사분들이 많았을 텐데 의료진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분들이 다 닥터카 전화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집 앞으로 불러가지고 가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네. 현장에서 가까우면 본인이 뭐 직접 뛰어가기도 하고 본인의 차로 운전해서 가기도 하고 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자 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가 치과 의사인 남편도 이제 그 닥터카에 동승을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SNS에 신 의원 SNS에 올라온 사진들이 다 남편이 찍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자,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치과 의사인데 왜 같이 동승을 했느냐라는 말에 신용이 현장에서 혹시라도 치과 관련된 진료라든지 응급진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동승을 했다라고 했는데 물론 만일에 신현영 의원이 정말 선의의 의도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남편과 뭐 말씀하신 대로 택시를 타고 갔다든지 하면 자차로 운전을 해서 응급하게 가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그 진정성이 어느 정도는 좀 설득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현장 사진이 거의 실시간으로 올라온 사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좌관이 아닌 남편이 현장에서 누가 그렇게 신현영 의원에서 정면에서 그렇게 좋은 사진들을 찍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데 그러면 남편이 아닐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예. 신현영 의원의 그 지금 일관된 것들은 뭐냐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관련된 인사들을 갖다 비판한 주요 초점이 그거였어요. 왜 현장에 빨리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국민의힘은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나는 가희가 거기 가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응급 조치를 했다라는 거였는데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과장되었고 허위 사실을 포함한 과장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신현영 의원이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야 되고 더 이상은 변명으로 일관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사과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변명으로 일관되는 부분이 계속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본인이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의 차를 탔다라든지 그 위중한 상황에서 국립의료원의 브리핑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실은 그 자신의 권한 남용이라고까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현영 의원이 오늘이라도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더 이상은 변명, 그다음에 국조위원 사퇴만으로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방금 이제 민 의원께서도 이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 의원은 현장에서 15분 정도밖에 있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장관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을 해서 브리핑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행보들이 응급의료팀으로 현장에서 봉사를 하기 의사로서 가기 위해서 갔다는 본인의 말과 상당히 이제 배치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 현장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으나 예. 이제 신 의원이 출동했던 시간이 이미 상당히 위중한 상황은 정리되고 이제는 이제 경증 환자 여부를 가리는 정도의 어떤 이제 마지막 수습이었다고 봅니다. 예.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1시가 훨씬 지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의사로서의 그런 활동도 있지만 당연히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도 있습니다. 현장의 어떤 이런 현재 실태를 파악하고 그 상황에 어떤 조치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확인을 위해서 장관차를 마치 뭐 특혜를 받아서 간 것처럼 돼 있지만 아마도 중앙재난 이런 데 가서 그 현장 그 상황을 이렇게 보고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여지도 꽤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같이 결합됐다고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종합해서 신영 의원이 이제 이 충분히 현장에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영역이 아니라 이제 그런 걸 좀 지나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시간이 너무 짧았다. 이게 본인의 어떤 SNS 활동만 했고 또 장관차를 타서 특근을 했고 이런 거는 일종의 조금 더 낙인 찍기라든지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신영 의원이 너무 이런 문제에 진정성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유일하게 갔던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닥터카 탑승 논란과 관련해서 새로운 정황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국민의힘의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신현영 의원 본인의 정치 쇼를 위해 사상 최악의 갑질이자 직권남용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을 태워서 가라고 해서 늦어진 것이 있다면 의료법이나 어느 규정 위반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참사의 이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감싸기에 급급했던 그런 여당이 과연 저런 말을 할 자격이라도 있는 것인지 국민의힘 측의 저열하기 그지없는 정치 공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간 사람한테 이거는 좀 해도 너무하지 않나 이렇게 정쟁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자, 뭐 국민의힘 들으셨겠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의료법 위반 여부도 이제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제 의원직 사퇴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현장에 간 의원은 신의원 하나뿐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의료법 위반이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멧에 사용 탑승을 하면 안 되는데 탑승을 했다. 응급의료팀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현직 의사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응급차를 돌려서 직선으로 가지 않고 돌려서 가는 경우는 없었고 그리고 어느 의료진을 태우기 위해서 그렇게 우회하는 경우는 없다. 모든 의료진은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출발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얘기해서 신현영 의원의 사실 설명이 굉장히 잘못됐다. 해명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미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미 시민단체가 신현영 의원에 대해서 이제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의원직 사퇴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디멧 응급의료차를 탔다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해명 과정에서 거짓말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이고요. 예. 뭐 국회의원직을 꼭 사퇴해야 된다 그런 뜻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국민들을 기만했다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솔직하지 못하게 변명으로 일관하고 거기에 거짓말이 덧붙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민주당에서는 자꾸 그 현장에 간 정치인 신현영 의원밖에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차라리 안 갔더라면 더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다면 민주당이 저렇게 감쌀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 잘하자라고 나가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민단체가 신 의원을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정치권에도 어느 정도 파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시민단체 고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까지 정치권에서의 어떤 뭐 문제가 생기면 시민단체로 공을 던져서 고발하면 다시 검찰이 수사하는 이런 우리가 익히 본 일인데요. 예. 좀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갑질이라든지 뭐 2차 가해라든지 이런 용어를 너무 남발하면 이 원래의 뜻을 가진 게 좀 이게 오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직권 남용 같은 경우는 그 직권을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어야 남용하는 건데 국회의원이 거기에서 닥터카 운용이나 이런 거에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또 공무집행이라 하지만 이거는 이제 공직 명지병원이라고 하는 사기업의 활동에 이제 출동 과정이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 이런 것도 좀 지나친 이야기고 이런 어떤 것에 또 다시 뭐 검찰이나 경찰이 이런 출동의 매뉴얼을 가지고 또 이것을 뭐 사법적 잣대를 갖다 대는 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치에서 이 정도 서로의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공세를 취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야지 이걸 넘어서서 계속 정치를 사법으로 끌고 가면 지금 현재 국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뭐 그러면서 사실 이태원 국조도 이제 오늘부터 현장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국정조사에 이제 참여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네. 이미 약속돼 있던 거였고요. 원래는 이제 맞춰서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에 참여할 생각이었는데 민주당이 중간에 이제 이상민 장관 관련한 탄핵안이라든지 뭐 해임안 건의 이런 걸로 이제 문제가 좀 됐었죠. 그래서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약간의 공방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역시 약속한 대로 국정조사에 참여해서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고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와 관련해서 아마 힘을 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뭐 민주당에서도 이제 신현영 의원 대신에 오영환 의원이 이제 국조에 이제 투입이 됐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에서도 뭐 새롭게 출발하는 뭐 그런 기분으로 가야 되겠죠. 예, 뭐 적극적인 이제 국정조사위원을 사퇴한 건 정말 잘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런 공세를 나올 때 또 한 번 또 국정조사를 연기하거나 미루는 어떤 핑계를 대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 현장 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니까 아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7년여 만에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당 내부 동요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과 박지원 전 원장의 이야기 연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시대의 참 수용인 정청래입니다. 수용이는 뭐예요? 박지원 복당. 수용.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별로 없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 하는 다짐 각서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제 경계 근무를 계속 해야 되겠죠. 3살 버릇은 80까지만 간다. 네, 그 말을 저는 믿겠습니다.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이 저에게 많은 격려를 주셔서 그렇게 잘해야죠.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생산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야 또 저도 조심하고 잘하죠. 그러면 총선에 출마하시는 겁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출마 열려 있잖아요. 저랑 동갑인데 제가 훨씬 건강해요. 예. 자, 이 뭐 정청래 최고위원과 이 박지원 전 원장의 약간 어떻게 보면은 만담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주고받는 게 네. 서로 이제 이 우스갯소리에서 이제 서로 비판의 칼이 좀 들어있는 것 같긴 해요. 자, 이런 거를 보면은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이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는 네. 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겠습니까? 일단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정무 감각이 탁월한 걸로 알려져 있죠. 예.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사안을 단어 몇 개, 그다음 문장 몇 가지로 굉장히 압축적으로 설명해서 국민들께 잘 전달한다. 이제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 보니까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상황이 반전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한순간에 돌려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많았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2016년도 총선 때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와 같이 손잡고 호남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는데 일조를 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이 문모닝이라고 해서 아침마다 문재인 그 당시 당대표였죠. 문재인 대표를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당대표 그래서 굉장히 민주당에게는 뼈아픈 많은 말들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정청래 의원은 친문 의 핵심 인사로서 그다음에 지금 친명 대표의 핵심 인사로서 아마 박지원 원장의 이런 정무적인 감각과 이런 공격력을 좀 걱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위험한 상황에서 혹시 박지원 원장이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도움으로 입당을 하지만 결국에는 상황이 악화됐을 경우에 다시 이재명 대표를 향해 그 총을 겨누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당의 이제 분열을 걱정한다 이런 측면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 의원이 지적하시는 게 이제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뭐 당내 분란의 씨앗이 어느 정도 뿌려진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박지원 의원 정치인으로서 욕망은 어쨌든 공직자가 되고 싶은 거고 또 정치라는 게 워낙 변화무쌍하니까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뭐 특정 지역에 출마 예정이다 이런 소문도 있을 정도니까 약간 두고 봐야 되는데 연세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도 있고 박지원 전 원장이 그동안 정치 이런 과정을 보면 너무나 이제 변화무쌍했기 때문에 최고위원 중에서 1등 최고위원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견제구를 날릴 수 있는 밖에 없는 거고 또 그런 역할을 또 해야 박지원 원장도 조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박지원 전 원장 복당에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이제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까는 이제 그 민 의원께서는 나중에 상황이 변하면 박지원 전 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 대표가 박 전 원장을 받아들인 데는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이 당내에서 여론이 갈려지고 있고 그 지지자층에서도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을 반대하는 여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걸 주도해서 복당을 허락한 이유의 가장 큰 거는 아마 방탄복당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지원 전 원장의 워낙 언론 플레이라든지 공격력이 탁월하다는 점을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점에서 박 전 원장의 그런 공격력, 힘, 언론 플레이를 좀 기대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이제 SNS에 남긴 글이 있죠. 꽤 의미심장한 글인데 추울수록 몸을 서로 기대해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동지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이겨냅시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뭐 어떤 걸까요? 맞습니다. 뭐 분명히 지금 그게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치인의 시련을 계절에 많이 비유하기도 하는데 예. 그래서 겨울이고 마침 뭐 본인을 좀 둘러싸고 있는 여러 상황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서로 연대해야 하고 동지의 어떤 이런 지지를 받아야 이게 해결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함께하자. 나는 굳건히 이어나가면 곧 봄이 온다. 예, 저 고개만 넘어가면 새로운 희망이 열린다. 이런 게 항상 뭐 좀 더 비전을 제시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힘을 내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제 딱히 어떤 반응을 내놓지 않은 이 대표가 자 이런 SNS에 글을 올렸다는 것은 본인도 이제 뭔가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 아닐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김만배 씨가 지금 극단적인 선택 시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수사가 좀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그 정점에 있다라는 거에선 국민들이나 아니면 검찰 쪽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현역 지금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라. 당대표직 물러나서 사법 리스크 해소하고 와라. 그래야 민주당이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장 공관에서 친노 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거나 아니면 의정 활동을 했던 분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이 사법 리스크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돌파해야 되는 것이지 민주당이 지금처럼 저렇게 같이 지원 사격을 하는 건 민주당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